안녕하십니까. 오늘 호치민의 날씨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고 하며 하노이는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다낭의 날씨도 역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계속되는 큰 비로 동나이성의 많은 곳이 침수가 되었고, 특히 51번 국도는 수 킬로미터의 교통체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둑시도 여러 곳이 침수가 되었고, 반반도의 한 맨홀 뚜껑이 터지면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아주 교통 혼잡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동나이성 히울리엔 부두에서 손님을 태우고 선박을 운행하는 중에 그 조타수가 선장의 12세 아들이었고, 그 운전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정보를 받은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법에 따라 800만 동 이상의 벌금에 처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다클락성의 게인탄읍의 한 땅을 파내고 불법 매립을 했다는 정보를 받고 당농성 지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호치민에 거주하는 니아시와 호앙시가 굴삭기와 그 현지인을 고용해서 바이오 비료를 땅 속에 묻어서 퇴비화한다고 속여서 구덩이를 판 후에 불법으로 빈퍽성에서 약 7개의 컨테이너를 실어와서 매장을 하였는데, 그 내용물이 각종 폐기물들과 특히 코비드19의 테스트 킷과 폐 주사기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어제 9월 6일 코비드19 신규 확진자가 3,694명이 발생을 했으며, 지금까지의 누적 총 확진자 수는 1,142만 건 이상이며 회복자 수는 1,024만 명이라고 그 보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클리우시의 한 월세집에서 20세 여성이 누워서 아기를 재우고 있을 때 54세 옆집 남성이 들어와서 추행을 하였고, 그 후에 여성은 알고 있는 15세 청소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그 격분한 청소년이 14세와 16세의 다른 친구를 불러서 수제칼을 들고 와 54세 남성의 집에 침입한 후에 남성의 목 부분을 칼로 베고 도주를 하였고, 그 후 54세의 남성은 이웃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다행히 위기는 넘겼다고 하며 청소년은 체포가 되어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2020년 6월 5일 밤에 빈등군의 오크흥이라는 식당으로 약 200명의 오렌지색 옷을 입은 갱단들이 흉기를 들고 도착해서 가게를 부수고 손님을 구타하고 도로에서 대소동을 일으킨 후에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2년이 넘도록 주모자를 잡지 못하다가 어제 오후 8시 30분쯤에 두목 32세 이씨 외 2명이 그 지인의 집에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 기사는 빈딘성에 거주하는 29세 여성 타오씨가 다클락시 그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BRH- 혈액형을 가진 환자가 피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고 9월 6일 0시 15분 야간 버스를 타고 300km 이상이나 떨어진 다클락의 그 종합병원에 도착해서 환자에게 헌혈했다고 하는 감동적인 훈훈한 그런 소식인데, 헌혈 당사자인 타오씨는 자발적 헌혈 클럽 회원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헌혈을 했다고 하며 헌혈한 후에 바로 버스를 타고 빈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젯밤 9시쯤에 빈정의 한 가라오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님들이 그 2, 3층 높이의 건물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답니다. 그 지금까지의 상황 발표로는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부화현의 바강변 도로에 그 하수구 뚜껑 500여 개를 누군가가 훔쳐가는 바람에 지하에 있는 그 전력선이 노출되고 구멍이 깊어서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태이며 그 손실이 거의 8억 동에 가깝다고 하며, 이러한 도난 사건은 최근 2TM2 교량에서도 맨홀 뚜껑 수십 개를, 그리고
두티엠 도시 지역에서도 수십 개를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는 요즘 하노이시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전철과 버스 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친환경적이며 도시 라이프 스타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건강 또한 정진시킬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가 않기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Nhiều chuyên gia ủng hộ Hà Nội có làn đường riêng cho xe đạp. Làn đường dành cho xe đạp là xu hướng chung của giao thông đô thị, góp phần cải thiện sức khỏe của người dân và bảo vệ môi trường theo các chuyên gia. 많은 전문가들은 하노이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기를 옹호합니다. 각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전거를 위한 도로는 도시 교통의 일반적인 추세이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위난도시는 실상 수도의 교통을 위한 토지 면적이 지금 낮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분리가 된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치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리성이나 이동시간 및 매 이동시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자전거는 항상 오토바이나 승용차에 비해서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노이의 날씨도 너무 가혹하고 뜨겁고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로 다니는 일은 불편할 것이므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처음 단계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당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많은 충돌들, 특히 항상 혼잡한 경로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화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 구역들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하노이시나 호치민시 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현재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더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오늘 또 짧은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